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기적 리눅스 마스터 2급의 리눅스 일반 파트에서 리눅스의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직접 리눅스를 설치해 보면서 하드디스크와 파일 시스템의 좀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해 보고 설치된 리눅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팅, 실행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적인 설치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리눅스를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사용을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리눅스 실습 환경을 준비를 해볼 겁니다. 우리의 컴퓨터에는 보통 윈도우 운영체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바로 여기에 리눅스를 설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버추얼박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가상의 컴퓨터에서 로키 리눅스를 설치해 볼 겁니다.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 때는 실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조금씩 가상의 컴퓨터에게 빌려줘서 새로운 하나의 컴퓨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더 좋은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사양이 부족하면 실습을 진행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의 컴퓨터의 사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의 사양을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내 컴퓨터에서 속성으로 들어가 주시면 내 컴퓨터의 사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프로세서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의 CPU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설치된 램, 여기가 여러분들 컴퓨터의 메모리를 나타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코어 프로세서라고 해서 코어가 8개 있는 CPU를 사용 중입니다. 메모리는 32기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코어가 이렇게 많을 필요도 없고 메모리가 이렇게 많을 필요도 없기는 합니다. 버추얼 박스를 이용해서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면 뭐 코어가 2개, 메모리가 뭐 4기가여도 어느 정도 돌아가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코어가 4개, 메모리는 뭐 8기가, 16기가 이 정도 있으면 이제 가상 머신을 충분히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CPU와 메모리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가상의 컴퓨터를 한 대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사양이 된다면 버추얼박스를 설치해서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고 로키 리눅스 설치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버추얼박스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현재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고 그대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는 그냥 기본값으로 쭉 설치를 하면 돼요. 설치를 하고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로키 리눅스를 다운로드 받고 여기에 이제 가상의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서 해당 가상의 컴퓨터에 로키 리눅스를 설치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로키 리눅스도 다운을 받아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로키 리눅스를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공식 홈페이지로 가셔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다운을 받아보려고 하면 지금 제 기준으로는 로키 리눅스 최신 버전이 이렇게 8.10
또는 뭐 9버전, 10버전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험장과 같은 환경의 8.8버전을 쓰면 좋으니까 여기서 아카이브드 릴리즈라는 곳을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홈에 볼트에 로키에 8.8 ISOS에서 X8664 버전으로 찾아오시고요. 여기서 ISO 이미지 중에서도 이렇게 용량이 좀 큰 DVD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직접 실행하는 그런 파일이 아니고 우리가 버추얼박스에서 가상의 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이 가상의 컴퓨터에 추가해줄 가상의 CD 파일입니다. 마치 컴퓨터에 CD를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듯이 가상의 컴퓨터에 CD로 넣어줄 파일입니다. 그래서 다운만 받고 이따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버추얼박스를 설치하고 실행을 했으면 여기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가상의 컴퓨터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 때 컴퓨터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리눅스 마스터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운영체제가 리눅스 운영체제이고 운영체제의 버전은 로키 리눅스인데 로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레드햇 계열 리눅스니까 레드햇으로 체크를 해줄게요. 자, 이 상태로 우선 컴퓨터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상의 컴퓨터를 하나 만든 거고요. 컴퓨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컴퓨터가 켜졌을 때 원래 처음에 보이는 이런 검은 화면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컴퓨터가 가상의 컴퓨터긴 하지만 운영체제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부팅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없어서 운영체제를 뭐 설치할 수 있는 DVD를 연결해 달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았었던 그런 ISO 파일을 이용해서 이 가상의 컴퓨터에 리눅스를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시 컴퓨터의 전원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DVD, ISO 이미지를 지금 여기에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설정에서 저장소로 가서 지금 여기 ID 컨트롤러에 CD 플러스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추가해서 ISO 파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ISO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비어있음은 이렇게 X 버튼을 눌러서 지워줄게요. 자, 그럼 설정을 저장을 하고 리눅스 컴퓨터를 다시 부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그냥 검은 화면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리눅스 설치 화면이 뜨게 되죠. 자, 여기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인스톨 로키 리눅스 선택을 해줄게요. 쭉 지금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되고 저는 기본 값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설치할 때 중요한 점은 우선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해줄게요. 저는 지금 되게 쉬운 그런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경고 메시지가 뜨긴 하는데 던을 클릭을 여러 번 해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인스톨레이션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설치 경로가 나오는데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고 이제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운영체제가 나중에 메모리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건데 어떤 하드디스크에 운영체제를 설치할 거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상의 컴퓨터에는 하나의 하드디스크만 추가가 되어 있고 20기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했다면 이 용량도 좀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작업은 이 디스크를 파일을 저장하고 뭐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면 파티션이라는 걸 만들어 줘야 되고 여기에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파티션에 대한 개념도 파일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 배우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냐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지금 던만 클릭하게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그런 작업들을 전부 다 해줍니다. 자, 근데 파티션과 파일 시스템은 리눅스에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파티션은 그냥 기본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해줄게요. 설치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설치가 다 진행이 되면 재부팅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다 되면 리부 시스템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부팅을 하게 되면은 우선 라이센스에 동의를 해야 되고요. 동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하나 기본으로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액티비티에 이렇게 검은색 창이 하나 있을 텐데 터미널이라고 하는 요걸 실행해서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각종 명령어들을 실행을 해보면 돼요. 자, 근데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이제 권한이나 뭐 복잡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직 우리가 배운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상관없이 그냥 실행을 한다라고 해보려면은 이렇게 su 띄고 다시 띄고 루트라고 해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패스워드는 처음에 설치할 때 이제 관리자 패스워드로 지정했던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관리자는 여기 앞에 샵으로 표시가 되고 일반 사용자는 여기가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면은 웬만한 명령어를 전부 다 실행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 명령어들을 배우고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설치를 진행하면서 파티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하드디스크를 파티션으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으로 모터가 동작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안쪽 또는 바깥쪽에 특정 데이터를 모아두면 읽기, 쓰기를 할 때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어요. 안쪽, 바깥쪽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파티션인데 파티션에는 크게 주 파티션과 확장 파티션이 있습니다. 파티션의 정보를 저장할 때 하드디스크의 제일 첫 번째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정보를 많이 저장할 수 없어서 파티션을 총 4개만 저장할 수 있어요. 만약 파티션을 4개 이상 만들고 싶다면 주 파티션을 3개 만들고 확장 파티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확장 파티션에 추가로 파티션 정보들을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4개보다 더 많이 파티션을 만들 수 있겠죠. 리눅스에서 이런 파티션이나 디스크의 이름은 디스크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전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는 이런 케이블들로 연결했는데 이런 하드디스크를 I 타입의 하드디스크라고 불렀어요. 이런 하드디스크는 리눅스에서 HDA, HDB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각 디스크에서 숫자로 파티션을 구분합니다. 요즘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는 이런 케이블들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하드디스크를 SATA 타입의 하드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버용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카시라는 타입의 하드디스크도 있는데요. 스카시 타입의 디스크는 SDA, SDP 이런 식으로 인식됩니다. 디스크에 파티션을 설정했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편하게 사용하려면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설치해 줘야 해요. 파일 시스템은 우리가 파일, 하드디스크의 어느 부분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한 건지 기록해두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맷한다라는 말이 이 파일 시스템을 새로 생성하는 건데요. 어디에 뭘 저장했는지 그 위치를 기록해둔 파일 시스템을 지워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니까 어디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파일이 전부 삭제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도 리눅스가 발전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종류들이 나왔는데 EXT 같은 전통적인 리눅스에서 사용하던 파일 시스템도 있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저널링 파일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폴더를 공유할 때 사용하는 이런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나 윈도우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런 파일 시스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컴퓨터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는 하드디스크를 좀 더 깊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용량이 없으면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면 2개로 인식이 될 텐데 리눅스에서 LVM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2개의 디스크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인 것처럼 이용이 가능합니다. LVM은 우선 각각의 하드디스크를 PV로 인식합니다. PV는 하드디스크를 PE라고 하는 작은 단위로 나눠줘요. 그 다음 관리자는 원하는 만큼 P2를 가져와서 LV라는 논리 볼륨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디스크의 P2와 두 번째 디스크의 P2를 모두 합쳐서 하나의 LV를 만들게 되면 마치 두 개의 디스크지만 하나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P2가 남아있다면 LV에 P2를 추가해서 용량을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LV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레이드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레이드는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의 약자로 여러 디스크를 하나로 인식시키는 기술인데 구성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좀 나눠집니다. 성능만을 위한 레이드 제로 방식과 안정성만을 위한 레이드 1, 이 둘의 장점만 조금씩 가져온 레이드 5가 있어요. 이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레이드 제로는 하나의 파일을 두 개의 디스크에 나눠서 저장을 합니다. 만약 A라는 파일이 A1부터 A8까지 저장되는 데이터라고 하면 A1을 저장을 하면서 A2를 다른 디스크에 동시에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속도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A라는 파일을 불러올 때도 마찬가지로 A1을 불러오면서 A2도 동시에 불러오고 나머지 또 2개씩 불러오게 되면 데이터를 읽는 속도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레이드 제로는 디스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배로 빨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파일을 이렇게 여러 디스크에 나눠서 저장하다 보니까 디스크 중 하나만 고장이 나더라도 A라는 파일의 내용을 일부 잃어버리게 되면서 A라는 파일을 불러오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레이드 1은 A라는 파일이 A1부터 A4라고 할 때 A1을 하나의 디스크에 저장하면서 다른 곳에도 동시에 A1을 저장하는 거예요. 동시에 저장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차이가 없겠죠. 디스크를 2개나 3개나 써도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럼 그냥 낭비가 되는 건가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레이드 제로의 단점인 디스크가 고장났을 때 문제가 레이드 1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죠. 하나의 디스크가 고장이 나더라도 똑같은 데이터가 다른 디스크에 남아있으니까요. 레이드 5는 레이드 0와 레이드 1의 장점을 각각 가져와서 만든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파일에 A1부터 A3이라고 하면 각 디스크에 나눠서 동시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하나의 디스크가 고장이 나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하나의 디스크에 특정 데이터에 문제가 생겨도 복구할 수 있는 이런 페리티 비트라는 값을 따로 저장을 해둡니다. 이러면 속도도 빠르면서 만약에 특정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복구를 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디스크가 다른 방식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리눅스를 설치해보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봤던 디스크, 파티션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실습 환경을 위해서 리눅스를 설치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모두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컴퓨터 전원을 켜면 컴퓨터가 켜지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리눅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팅, 실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은 바이오스, MBR, 부트로더, 리눅스 커널, 시스템 D, 로그인 쉘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바이오스는 컴퓨터의 주요 부품이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렇게 있을 때 각 부품을 연결시켜주는 메인보드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메인보드인데 메인보드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와 같은 각 장치들을 연결하는데 메인보드에는 각 부품들을 연결하는 것 말고도
여러 기능을 하는 여러 부품들이 있습니다. 메인보드의 많은 하드웨어 부품, 칩 중에서도 롬이라는 곳에 바이오스가 저장되어 있어요. 바이오스는 PC의 전원 스위치를 켜면 제일 먼저 동작하고 각종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켰을 때 검은 화면에 뭐가 막 지나가는 내용이 바로 바이오스예요. 그리고 나서 바이오스는 하드디스크의 가장 첫 번째 공간에서 MBR이라는 것을 찾아서 실행을 합니다. MBR에는 부트 코드와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파티션 테이블의 용량이 이렇게 작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 파티션을 4개까지밖에 생성을 못하는 거예요. 암튼 그럼 바이오스는 이 MBR에서 부트로드를 읽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부트로더가 실행되게 되면 이렇게 부트로더 프로그램이 리눅스 커널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리눅스 커널로 리눅스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리눅스 커널은 하드웨어 장치를 인식하고 초기화한 후 부팅할 때 막 지나가는 내용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커널을 초기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팅이 된 리눅스는 실행되어야 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프로그램은 시스템 D라고 하는데요. 예전의 리눅스 버전들에서는 이닛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었지만 현대의 리눅스들은 이 시스템 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행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PID 번호도 1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된 시스템 D는 다시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해줍니다. 시스템 D가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은 etc 밑에 시스템 D 밑에 시스템 디렉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D에 의해서 로그인하는 화면도 실행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리눅스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리눅스를 한번 설치해보고 리눅스가 설치된 디스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리눅스를 부팅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팅이 됐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리눅스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을 알아보고 오늘 구성한 환경에서 실습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